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을 시심이 깊은 여러분들과 함께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가 그랬듯이 지나간 어제에 머물지 않고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오늘 이 순간을 마음껏 누리면 어떨까요? 오늘 만나는 시 한 편 한 편, 노래, 연주, 한 곡조가 오늘 이 순간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선물이 되길 바라며 2부 진행을 맡은 위경수입니다. 이번 첫 순서는 우리 협회의 인고부부 임성산, 윤봉순 신앙송가를 모시겠습니다. 김현태의 전설같은 시 인연이라는 것에 대하여 정일근의 연가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길을 쓰고 끊으려 한다지만 보이지도 않는 그 끈이 어찌 끊기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끈으로 무슨 수로 매듭을 지을까요? 가만히 놓아두어도 전몸살처럼 겨드랑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짜릿한 아픔이 전해 오는데요. 김현태. 연가 정일가. 누군가 그랬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줄 그때서야 한 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허락하신다면 사랑이 그대 곁에 청성대로 서고 싶습니다. 입없고 귀없는 화강한 청성대로 서서 아스라한 하늘 먼 별에까지 목적으로 환히 살폈던 신라 사람의 평평한 눈빛 하나만 살아 하루 24시간을 1년 365세를 그대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등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게 함이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사랑이란 그리운 사람의 눈 속으로 뜨는 별. 이 세상 모든 사랑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저마다의 눈물로 반짝이고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기의 선덕팔찌와 아사다를 그리워한 아산에 잃어버린 그림자가 서라원의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로 떠오르네. 누군가 그랬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나무와 구름 사이, 바다와 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천 수만 번의 애달프고 쓰라린 잠자리 날갯짓이 숨쉬고 있음을 누군가 그랬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밤을 조용히 넘어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사랑, 경주 남산 돌속에 숨은 사랑. 우리 사랑은 작은 별도 하늘 한 귀퉁이 점으로 새겨 나는 그 별을 지키는 점성대가 되고 싶네. 밤이 오면 한 단 한 단 몸을 쌓아 하늘로 올라가 그대 고운 눈 곁에 놓은 초승달로 떠있다가 새벽이 오면 한 단 한 단 몸을 풀고 땅으로 내려와 그대 아픈 맨발을 씻어주는 맑은 이슬이 되는 누군가 그랬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먹구름처럼 흔들흔들 대뜸 내 손목을 잡으며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 눈 위에 무릎을 적시며 천년에나 한 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잠자리 날개처럼 부르르 떨며 그 누군가 내게 그랬습니다. 그 누군가 내게 그랬습니다. 그 누군가 그 누군가 내게 그랬습니다. 내게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잠자리에 그 가열한 날개가 바위에 서서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때쯤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인연이 바로 이 아름다운 부부의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전설 같은 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김소월의 시 개여울을 김정자 시인의 음성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개여울 김소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흔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이지요.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겨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으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죠. 날마다 겨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노래 한 소절이 더해져가지고 개옥의 맑은 정서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국제신앙성대회에서 최우수 수상자인 김예성 나선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이분은 제주도 추사기념관에서 공소한 귀한 세안으로 부채가 그려져 있는 그림 부채로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자유의 세안도. 세한도 유자요 뼈가 시리다. 넋도 벗어나지 못하는 고도의 위리한지 찾는 사람 없으니 고여있고 흐르지 않는 절대 고독의 시간. 원수 같은 사람이 그립다. 누굴 미워라도 해야 살겠다. 무얼 찾아냈는지 까마귀 한 쌍이 진 종일 울어 금부도사 행차가 당도할지 모르겠다. 삶은 어차피 한바탕 꿈이라고 치부해도 귓가에 스치는 금간 조복의 쓸림 소리, 아내의 부드러운 살결 내음새, 아이들의 자지러진 울음소리가 끝내 잊히지 않는 지독한 형벌. 무슨 겨울이 눈도 없는가. 내일 없는 적소에 무릎 꿇고 앉으니 아직도 버리지 못했구나. 질긴 목숨의 끈. 소나무는 겨울에 더욱 푸르니 붓을 들어 허망한 꿈을 그린다.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시를 넘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푸른 품격 하나를 품게 했습니다. 그 여운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 머물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이현원 박사의 절절한 시 양정수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이 어려움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 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신발 옆에 벗어놓았던 작은 신발들, 내 편지 봉투에 적은 수신인들의 이름,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말소리들은 지금 모두 어디 있는가? 아니,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라도 했었는가? 그런 때에는 연필 한 자로 잘 깎아 글을 씁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손톱에 대하여 문득 발견한 묵은 흉터에 대하여 떨어진 단추에 대하여 빗방울에 대하여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을 일으키시나요? 오늘 시가 여러분의 각자의 빛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절절한 애국시 순서입니다. 송항석 선생님의 진실한 음성으로 시문의 풀밭의 무엇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풀밭에 누워서 심훈 가을날 풀밭에 누워서 우러러보는 조선의 하늘은 어쩌면 저다지도 맑고 푸르고 높을까요? 닦아놓은 거울인들 저보다 더 깨끗하리까? 바라면 바라볼수록 천리 만리 생각이 아득하여 구름장을 타고 같이 떠도는 내 마음은 애달프고 신난스럽기 비길 데 없소이다. 오늘도 만주벌에서는 몇천 명이나 우리 동포가 놈들에게 쫓겨나 모진 악형까지 당하고
몇십 명씩 묶여서 총을 맞고 거꾸러졌다는 소식. 거짓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소이다. 고국의 하나는 전하지도 맑고 푸르고 심하거늘 같은 하늘 밑에서 그런 비극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온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상팔자지요. 철철 속에서라도 이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이 명랑한 햇살을 쬐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논두렁에 버티고선 허자비처럼 찢어진 옷 걸치고 남의 농사에 손톱 발톱 달리다가 풍년된 벌판에서 총을 맞고 그 흙에 피를 흘리고 미천할 듯이 심란한 마음을 걷잡을 게 없어서 다시금 우러르니 높고 맑고 새파란 가을 하늘 위에다 분한 생각 내뿜으면 저 하늘이 새빨갛게 물들 듯 하외다. 역사의 아픔은 노래하면서도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시였습니다. 정말 송 선생님의 삶의 연륜이 깊이 전해지는 감동적인 낭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서는 이정자 선생님의 음성으로 박경리의 명시 옛날의 그 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셨습니다. 옛날에 그 집 박경리. 빗자루 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횡댕그렁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쑥쑥새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살았다. 정부치고 살았다. 달빛이 스치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의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에 그 집. 그래,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 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을 가고 편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옛날에 그 집 속에 대하소설 한 권이 담겨있는 것 같네요. 선생님의 진실한 음성이 그 시대를 더욱 생생하게 되살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시니어 모델 겸 시인인 길숙경 선생님의 음성으로 성재경의 무명 손수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명 손수건 성재경. 어머니 그렇게 서둘러 가셔야만 합니까? 흰 쌀밥에 고깃국 한 그릇 수저 못 드시고 병드신 몸 아들 찾아오던 대전에서 숨지실 때 손에 꼭 쥐셨던 무명 손수건은 못난 자식 그리움 담은 눈물 젖은 손수건. 어머니 수수깡처럼 빈 방에 홀로 계셔도 손톱 발톱 때맞춰 깎아드리지 못하고 냉방에 콧물조차 지펴드리지 못한 자식을 기다림이 숙명인 양 기다리고만 계시다가 헛상에 타고 동구지나 청산에 가시나 간신들 무고한 장소로 장수마저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 죽음한 게 몰려왔다가 벼슬도 녹봉도 없이 전쟁터로 가는 길 백이종군 눈 감아도 흐르는 눈물길을 어머니 더는 못 보시겠다고 먼저 떠나셨나요? 서울 한복판에 태어났지만 가난 때문에 아산회가 어머니 고향으로 옮겨 살 때 무명고름 헤어지도록 일하시던 어머니 그 고인비 10여 살이 못 갚고 떠나는 발길 1600리 서러운 이별물에 부르아리니 어머니 다른 약속은 다 못 지켰어. 도적대를 남쪽 바다에 묻어버리고 나면 3세번 마지막 백이종군 홀로만 하늘 기다림에 지친 어머니 찾아가오니 그 증표로 축축한 무명 손수건 남기셨나요?
이수신 장군이 어머니를 그리는 그 마음으로 쓴 시인데요. 그 무명 손수건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네요.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숙이 선생님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피천들의 명시 이 순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 순간 피천들, 이 순간 내가 별들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 무교목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짧은 사실인가. 그 일이 나를 내 기억 속에서 그 일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 순간은 짧지만 울림은 오래 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한순간을 선물해 주신 민숙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난이 두 남성의 듀엣 순서입니다. 문정희의 우리들 마음속에, 김소엽의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김소영. 우리네 인생길이 팍팍한 사막 같아도 그 광야길 위에도 찬란한 별은 뜨나니 그대여 인생이 고달프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들 마음속에 문정비. 빛은 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그대의 손을 잡으면 거기 따뜻한 체온이 있듯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랑의 빛을 나는 안다. 잎새가 가시가 되길까지 온 몸을 오그려 수분을 보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저 사막의 가시나무처럼 삶이 아무리 구겨지고 인생이 기구해도 삶은 위대하고 인생은 경이로운 것이었니 그대여. 인생이 비참하다고도 말하지 마라. 마음속에 하늘이 있고 마음속에 해보다 더 눈부신 하늘이 있어. 어렵고 추운 골목에는 밤마다 어김없이 들불이 피어난다. 내가
외롭고 아프고 슬플 때 그대의 따뜻한 눈빛 하늘이 별이 되고 그대의 다정한 미소 한 자락이 꽃이 되고 그대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있을 때여 내 인생길을 적셔주고 가꿔준 그대여. 누군가는 세상은 추운 곳이라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세상은 사막처럼 끝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무거운 바위틈에서도 불꽃이 피고 얼음장을 뚫고도 맑은 물이 흐르듯 그늘진 거리에 피어나는 사랑의 빛을 보라. 이제 마지막 종착역도 얼마 남지 않았거니 서럽고 아프고 쓰라린 기억일랑 다 저버린 바람에 날려버리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만을 찬란한 별로 띄우자. 그대가 나의 인생의 소중한 별이 되어준 것처럼 나도 그대의 소중한 별이 되어주마. 거친 산등성이를 어루만지는 따스한 손길을 보라. 이 세상 그대가 끝까지 살아있다 해도 나는 오늘도 고맙고 행복하나니.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늘, 해보다 눈부시고 따스한 빛이 아니면 누가 저 어둠을 밝히며 불을 켜주리.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그대는 나의 가장 빛나는 별. 빛나는 별. 두 분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시의 감동으로 더욱 깊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조영희 낭송가의 성으로 우리 협회 장춘열 회장님의 시 파도는 쉬지 않는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파도는 쉬지 않는다. 장춘열. 버림도 이치움도 온함이 아니었기에 기억의 관절 마디마디 저린다. 온몸 바위에 부딪히며 토해내는 하얀 각혈. 방황의 말들은 물꽃으로 되돌아왔다. 차디찬 몽골로 달아지는 편리니 둘둘 말며 밀려든 거대한 원통형 주름. 방황의 말들은 물꽃으로 되돌아왔다. 차디찬 몽골로 달아지는 편리니 둘둘 말며 몰려든 거대한 온통형 주름. 지난 추억이 더 선명해지는 건 그리운 생체가 강해서일까.
작은 눈에 한껏 들어선 수평선. 금방이라도 수평을 깨고 숨겨졌던 것들이 나타날 것 같은 긴장이 돈다. 돌아서는 발길에 자꾸만 귓전 잡아당기는 철석걸음. 심장에 들어서서 더 아프게 자신을 때리는 바다. 조용히 선생님의 그 의상을 보니 동해에 푸른 바다가 밀려오는 듯합니다. 우리도 빨리 파도 보러 가고 싶네요. 오늘 다음 신금식 낭송가의 성으로 단정을 추모하는 절절한 아픔의 시 이금배의 청명포의 여것을 감상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명포에 와서 자규씨의 답판 이근배. 우리 우는구나. 겹겹의 일월을 보내도 마르지 않는 슬픔이 있었구나. 흰옷 입은 어린 상과 새되어 토해내던 피부들이 가락 떨며 온몸으로 젖어 우는구나. 뼈 마디마디 꺾으며 쓰러지며 흘러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우는구나. 낯선 겨울이 지나가고 봄풀이 돋는 청명포. 늙은 관음은 팔을 늘여 제궁의 새를 기다린다. 막아도 들리는 귀, 감아도 보이는 눈.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는다. 왕조의 검은 하사를 받고 이 외딴 숲에 쫓겨와 가슴 찢던 온통한 새의 못다한 말을 다 쏟을 수가 없다. 구름으로 떠돌다가 눈비되어 내렸는가. 소립으로 하늘을 가린 숱한 충절들이 엎드려 이끼 낀 금표를 쓸고 있다. 기모거리 하늘을 떠받치고 선 돌탑의 굳은 총루. 춘사머리와도 자규는 날아오지 않는다. 자규의 울음을 들을 줄 아는 제왕은 돌아오지 않는다. 자기의 울음은 단조의 하늘 대전하고 신금식 선생님의 목소리는 그 슬픔을 우리 가슴을 절절하게 전해주네요. 오래도록 영원히 남을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오세영의 시 파도를 김종택 선생님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단 없이 밀려드는 파도는 해안에 부딪혀 쓰러짐이 좋은 것이다. 아무 미련 없이 산산이 무너져 제자리로 돌아가는 최후가 좋은 것이다. 파도는 해안에 부딪혀 흰 포물로 돌아감이 좋은 것이다. 그를 위해 소중히 지켜온 자신의 지닌 모든 것들을 후회 없이 갖다 바치는 그 최선이 좋은 것이다. 파도는 해안에 부딪혀 고고하게 부러지는 외침이 오랜 세월 가슴에 품었던 하고 싶은 말을 속절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좋은 것이다. 결단. 간단없이 밀려오는 파도는 거친 대양을 넘어서 사나운 해협을 넘어서 드디어 해안에 도달하는 그 행전이 좋은 것이다. 쓰러져 수평으로 돌아가는 그 한 생이 좋은 것이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가야겠죠. 마지막 부분 쓰러져 수평으로 돌아가는 한 생이 좋은 것이다. 멋진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자연의 말 들어볼까요? 김용택 씨 산을 백정란 선생님의 차분한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용택. 강물을 따라 걸 때 강물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흐르는 거야. 너도 나처럼 흘러봐. 하얗게 피어있는 억새 곁을 지날 때 억새는 이렇게 말했니. 너도 나처럼 흔들려봐. 인생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연보라색 구절초 꽃곁을 지날 때 구절초 꽃은 이렇게 말했니. 인생은 한 번 피었다 지는 꽃이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꽃 피어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느티나무는 이렇게 말하네. 인생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사는 거야. 너도 나처럼 뿌리를 내려봐. 하늘에 떠있는 구름 밑을 지날 때 구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밝게 하나.
이렇게 호응을 떠도는 거야. 너도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봐. 내 평생 산 곁을 지나다녔네. 산은 말이 없네. 산은 지금까지 한마디 말이 없었네. 산은 지금까지 한마디 말이 없었네. 말이 없는 산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네요. 백 선생님의 음성이 산의 고요한 울림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에는 동료 작가가 이자인 씨와 동아연구위원가 이윤선 두 분이 수필대가 이양아의 실록 예찬을 발췌해서 낭독으로 들려주시겠습니다. 군포시민 골든보이스에서 오늘 여름 시 낭송에 탐방 왔는데요. 저도 이제 군포에 살다 보니까 그 동아리가 형성이 돼서 오늘도 장 회장님 초통으로 회원 몇 분하고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오늘 이제 낭독할 친구가 오전에 그 동아구연 1급 시험이 있어가지고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회원분 중에 한 분 전정수 선생님이라고 또 군포에서 시낭송가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쪽에서 또 이제 남경원 선생님하고도 또 같이 활동도 하시는데 오늘 이윤선 선생님을 대신해서 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하의 대표적인 수필 실록 예찬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돋아나는 숲에 실록이 가진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연희 전문학교 일대를 덮은 하늘과 땅, 풀잎과 나무들이 눈부신 실록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매일 보던 풍경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순간, 작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기쁨과 감격을 느끼며 실록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기 시작합니다. 실록 예찬 이양하.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 사시를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 중에도 그 혜택을 가장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 중에도 그 혜택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봄 가운데도 만산의 녹엽이 올 것은 이때일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의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 그러기에 초록의 하나여 나에게는 청탁이 없다. 가장 연한 초록에서 가장 짙은 초록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초록을 사랑한다. 그러나 초록에도 짧으나마 일생이 있다. 봄바람을 타 새 움과 어린 잎이 돋아나올 때를 실록의 유년이라 하면 삼천년복 아래 울창한 잎으로 그늘을 짓는 때를 그의 장년 내지 노년이라 하겠다. 유년에는 유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작년에는 작년의 아름다움이 있어 취사하고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은 실록에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시 이즈음과 같은 그의 청춘 시대 움 가운데 숨어있던 잎의 하나하나가 모두 형태를 갖추어 완전한 잎이 되는 동시에 처음 태양의 세례를 받아 청신하고 발랄한 담록을 띠는 시절이라 하겠다. 이 시대는 실록에 있어서 불행이 짧다. 어떤 나무에 있어서는 혹 이상주의를 셀 수 있으나 어떤 나무에 있어서는 불과 3, 4일이 되지 못하여 그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이 짧은 동안의 실록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참으로 비할 데가 없다. 초록이 비록 소박하고 겸허한 빛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때의 초록은 그의 아름다움에 있어 어떤 색채에도 뒤서지 아니할 것이다. 예컨대 이러한 고귀한 순간의 단풍 또는 낙엽송을 보라. 그것이 드물다 하면 이 즈음의 섭, 밤, 버들 또는 인간에 있는 이름 없는 이 풀, 저 풀을 보라. 그의 청신한 자색, 그의 보드라운 감촉, 그리고 그의 그윽하고 아담한 향훈, 참으로 놀랄만한 자연의 극치의 하나가 아니며 또 우리가 중심으로 찬미하고 감사할 만한 자연의 아름다운 혜택의 하나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10월이 지나는 오늘 이 여름날의 푸름을 다는 다운 실록의 찬 고혹적이고 아름다운 목소리의 두 분의 낭독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시의 울림에 이어 태양의 환희 밝고 힘찬 나폴리의 영원한 명곡 오 솔레미오를 김현숙 선생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드립니다. 낭송 중에 가곡을 들으니 이 시간 기분이 업되네요. 시가 노래가 되고 노래가 시가 되는 아름다운 선율의 오솔레미오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의상도 너무 멋지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합송과 합창의 순서입니다. 릴레이 시 퍼포먼스와 오빠 생각 합창입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출연진은 최인숙, 민숙이, 장석희, 장경숙, 신명희, 김명호, 김난, 김난희, 임수빈, 나영채, 이등은 11분의 열정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내가 만난 사람도 모두 아름다웠다. 나는 낙하만큼 희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건너가고 싶다. 떨어졌어도 향기로운 꽃잎의 마음을 내 아는 사람에게 상추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쉬, 이것은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설레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하얀 달이 떠오르고 사랑의 작은 마음이 그려집니다.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천억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더하도 언제나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비 그치고 있는 나는 당신 앞에 선 한 그루 나무에 계시다. 내 전생애를 푸르게 흔들고 싶다. 푸르름이 아주 깊어졌을 때쯤이면 세상의 모든 새들을 모아 함께 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벗은 존재의 숙소이다. 그 등불이다. 그 휴식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먼 미래로의 여행. 그 저리는 뜨거운 눈물이다. 그 손짓이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살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쉴 새 없는 시작이다.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시는 주시지. 때로는 호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복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로 나서서 고향 장터길로 손 털고 돌아오는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 국수가 먹고 싶다. 젊은 산안에 쓸쓸히 서 있는 사람아, 뒤로 오는 여인이 더 다정하듯이 그리운 것들은 다 산 뒤에 있다. 그리운 것들은 다 산 뒤에 있다. 김현숙 우리 지휘자님을 모시고 오빠 생각을 하겠습니다. 무대가 꽉 차고 넘쳐나는 정말 꽃 무대였습니다. 합창과 합송 감동의 순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시 낭송의 진수를 보여주실 부부 듀엣입니다. 일부를 진행하신 이하연 낭송가와 멋진 실력가 홍인선 낭송가 두 분께서 이여령의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이여령.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하나의 공간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조그만 이파리 위에 우주의 숨결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왜 내가 혼자인 걸 알았다. 푸른 나무와 무성한 저 숲이 실은 하나의 이파리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제각기 돋아나 홀로 지는 하나의 나뭇잎, 한잎 한잎. 따로 살고 있는 고독의 자리를 나는 알았다. 잎과 잎 사이를 영원한 세월과 무한한 공간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왜 내가 있는가를 알고 싶었다. 왜 이렇게 살고 싶은가를, 왜 사랑하며 왜 싸워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나뭇잎은 생존의 의미를 향해 흔드는 푸른 해꽃잎. 태양과 구름과 소나기의 정이 나뭇잎이 흔들릴 때 살고 싶은 욕망도 흔들린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들었다. 대지를 향해서 나뭇잎은 떨어진다. 어둡고 거친 흙 속으로 향하는 나뭇잎들을 본다. 거부하지 말라.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대지는 더 무거워진다. 피가 뜨거울 때 잘 있어, 잘 가라. 인사말을 하고 떠나야 한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끈끈한 인력이 나뭇잎을 유혹한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 우주의 공간이 흔들린다. 이분들은 부부이십니다. 부부라 서로를 향한 작은 미소와 고마워라는 한마디로 함께 숲을 이루어간지도 모릅니다. 두 분의 하모니가 이 시간 더욱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행사 때마다 사진 촬영으로 애쓰시는 유성춘 감독님께서 자작시 고향집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추억 속의 고향집 유성춘. 육남의 나보자란 지금은 작춤한 무성한 숙녀의 예스러운 초가리 한 채. 봄이면 처만의 새벽이 새끼들 나란히 밥 잘라고 짹짹짹 합창을 하고
가족이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목잇불 지피고 어머니의 손맛으로 빚은 수제비 먹던 그 시절의 그리움. 가을에는 집 앞 동산에 앉아 은하수 흐르는 별빛 아래 들려주시던 어머니의 옛 이야기. 겨울에는 전방에 가 계신 아버지 귀갓길에 무릎까지 쌓인 빗살길 눈치우고 마련하던 아련한 추억들. 세월은 흘러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언덕에 고즈넉한 초가집 한 채. 바람은 물새가 나르며 뒷동산에 분배꽃도 곱게 피었네. 정든 고향 정든 친구 흘렸단 말인가. 정든 사랑 하고 전에 보던 냄새를 흘렸단 말인가. 우리 모두를 고향으로 달려가게 하는 가슴의 시와 노래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행사를 위해서 늘 항상 애쓰시는 이원표 연출가님께서 설도의 시, 김성태 곡, 동신초를 불러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다재다능한 연출가답게 아주 맑고 깊은 선율이 너무 감미로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협회의 보배로운 연주가 문기용 선생님의 마무리 연주가 있겠습니다. 연가를 연주해 주실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주라는 건 아니고 제가 끼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치고 놀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같이 그 끼로 모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연가,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해변에 가서 이 노래 안 불러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다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연가 부르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리퀴스트가 들어왔어요. 우리 다 같이 사랑으로로 부르면 어떨까, 이런 그 의뢰가 들어와서 연습도 못하고 어제 밤새 고민을 하다가 기타 치는 맞춰갖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과 좋은 하모니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제 목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찬 목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새 마을을 떠나갈 듯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그대는 더욱 아름다워라.
바다 잔잔해져 보면 오늘 그대 옷이 변하 더 바다 건너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런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라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녀는 기다리리 사랑 너무 기다리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교과서 준 거 오늘 안내 인포메이션 안내지 준 거 있잖아요. 뒷장 뒤집으세요. 뒤에 보시면은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들 다 그 가사 안 봐도 다 아시죠? 근데 이 아이는 우리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니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가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이 다시 떠오르네 둘셋 영원히 정치하리 우리 길의 사랑이로 어느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활기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귀가 설립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이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하는 우리 둘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지 않은 우리 둘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내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습한 장마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한국낭송문예협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장충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분한 응원을 드리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낭송 노래와 연주 7월의 멋진 날에 최상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문기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장시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있다 이 순간 함께 하셨는데 즐겁고 행복하셨나요? 네. 오늘 모든 분들이 시의 향기를 짙게 남기는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여름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